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9일입니다. 오전 9시 56분 지나고요. STX 엔진 한번 볼게요. STX 엔진. 주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순이익이 좋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상도 왜 무상을 하는지, 유상도 왜 유상을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속내를 보게 되면 기업에서는 그게 사실은 감추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 보통 이제 무상하면 보통 좋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유상하면은 보통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약간 무상하면 좋은 쪽, 유상하면 좀 나쁜 쪽 이렇게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좋으면 유상증자를 하겠어요, 그죠? 더 돈을 잘 벌어서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회사에서 그죠. 근데 유상증자나 이런 건 자금이 부족하면서 돈 끌어기 위해서 이런 게 결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이제 비강정이 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잘 보고 판단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가 흐름을 단정적으로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공급 계약이 몇 억이 체결돼서 좋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MOU가 좋아서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 진짜 랜덤한 게 주식을 모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장을 보면 그걸 자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오르는지도 몰라. 그리고 많잖아요. 또 뭐, 정치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대선 후보 그 뭐, 동문이다. 그 다음에 뭐, 종친이다. 막, 턱만 비슷해도 막 오르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참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량주 좋은 주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잡주하지 말고 이런 건데,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주가 흐름은,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흐름을 되게 중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STX 엔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한번 봐보면 일단은 연봉을 통해서 STX 엔진이라는 회사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과거에는 뭐 굉장히 잘 나갔던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2004년 베타 값이 지금 2004년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봉상 보면 이렇게 이때 영광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계속 추락만 합니다. 그죠? 추락만 하다가 최근 한 5, 6년 사이에서는 이제 추락이 좀 멈춰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간 거니까, 뭐 이제 회사가 안정기에 들어온다고 그럴까? 안정기는 아니겠죠, 아직은. 예,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이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는 현재 보게 되면은 STX 엔진은 3,000원대에서 3,000원대에서 한 2만 원대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밑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기간은 모든 회사가 다 낮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주가 흐름이 회사가 아니라 모든 주가 흐름이 거의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세 국면을 보게 되면은 업종 같은 분 코스피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07년서부터는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은 모든 종목이 거의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갔죠. 코스피에 영향을 잘 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반등을 할 때, 빨리 올라오는 것도 이제 그런 쪽에 더 빨리 올라오고, 취약한 종목은 더 내려가게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최근에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는, 뭔가가 나쁜 건 아니죠. 이 나쁜 상황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극복하고 돌아서는 근데 이때도 못 들어가는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STX 엔진은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가 좀 많았던 가격대죠. 요 구간에서만 보면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가격대를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를 보게 되면 7,000원대쯤 됩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되게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는 거죠. 저는. 기간만 요렇게 잘라서 보는 거잖아요. 기간상.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 구간에서 누가 여기는 좀 지키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보게 되면 한 6천 이제 올해 저가했던 자리 6,300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주가 흐름이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 흐름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엔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바꿔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흐름 자체가.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가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내려오던 주가 흐름이 이제 바꾸려고 하죠. 이렇게. 이게 나쁜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쭉 지금 여기 거래 정지가 또 한 1년 가까이 됐었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쪼개서 가볼게요. 쭉 내려갔었죠. 자, 이제 보면은 주가 흐름이 2017년서부터 계속 내려왔잖아요. 보시면 그죠? 이렇게 뭔가가 틈만 나면 올라가는 척하고 못 올라가요. 근데 작년 말부터 코로나 때 모든 종목이 저점을 찍을 때 같이 찍어주고 그다음부터 이제는 이렇게 고가를 슬슬 높여갑니다. 그러면서 동반해서 저가를 높여가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고가만 이렇게 낮아졌던 내용이 이제 저가를 높여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서부터 얘는 이 자리, 그러니까 아까 봤던 올해 저점이었던 6,300원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흐름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느덧 주가는 6,000원대 기준으로 해서 9,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갈지는 또 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봉 한번 볼까요? 네, 주봉을 보게 되면 그 파동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큰 흐름 자체가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이런 흐름이 한번 있었고, 이렇게. 여기를 연결시킨 거죠, 여기를. 고점을. 그다음에 여기 연결시키고, 여기 연결시키니까 전체적으로 못 했습니까? 여기는 안 깨려고 했던 노력이 굉장히 딱 보이잖아요, 여기. 5,000원대서부터, 여기 최근에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6,000원대.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드는 모습이 좀 괜찮은 거죠. 좀 거래도 좀 동반해 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을 이제 슬슬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업 내용을 잠깐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업종지수니까 요식으로 다시 넘겨놓을게요. 이렇게. 여기를 잠깐 보게 되면 여기 종목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거래소에 있고 소형주예요. 기계고요. 그죠? 엔진이니까 소형주죠. 그다음에 액면가 2,500원이고 자본금이 575억 정도 됩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취약한 건 아닙니다. 옛날에 좀 큰 회사였었죠. 이게 회사가 주목을 받았었다가 뭔가 안 좋았죠. 자, 보시면 이제 선박용, 방위 산업용 디젤 엔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죠? 자, 그럼 재물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재무제표를. 잠깐 보게 되면 2020년이죠, 이게. 2020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이렇게 실적을 보게 되면 요 구간이었죠. 작년에 코로나 때 이 저점을 찍고, 그죠? 찍고 반등을 시작했던 구간입니다. 지금 이런 국면인데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매출액이 좀 안정적 구도로 갔죠. 작년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돌릴 때, 모든 종목 돌릴 때 얘는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빠르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생각보다. 그죠? 지금도 오늘도 좀 강세 쪽으로 가고 있고요. 뭔가 자꾸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꾸준합니다. 그죠? 단기순이익이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급격히 들고, 그러니까 뭐 까나가 된 게 줄었겠죠. 그죠? 어쨌든 안정적 구조를 좀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한번 보자고. 2017년서부터 내려올 때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도 안정적이에요. 그죠?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괜찮아요. 그죠? 흐름상. 뭐,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당기순이익은 괜찮다는 것은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이런 면에서 보면 괜찮은 거죠. 건전한 거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3월 달에 대표이사 선임했다는 요 기사들이 좀 나옵니다. 그럼 뭔가가 좀 바꾸려고 하는 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기문 대표이사 사장이 선출된 5년 내 매출 8,500억 하겠다라고 이제 뭐 이게 선언이죠. 자기들이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나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산화 개발 도전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죠? 매출력 부족도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나빠 보이지 않죠?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급등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같이 볼 게 뭐냐면, 이 부분 한번 같이 봐보자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제 월주일을 동시에 보면서 주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동시에.
자, 1차적으로 왼쪽 위에 게 월봉인데요. 이 월봉 자체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와서 뭐 고개를 드는 모습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주가는 강세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이 흐름을 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올해 들어와서 이게 머리를 바꾸고 현재 진행 상태라면 여기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기 12,5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도 한 20%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월봉 주봉을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다가 바꾼 부분이 이제 딱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뚜렷하게 만들어서 가죠. 그리고 고개를 드는 모습도 깔끔하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가 흐름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도 많았던 그 가격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출현하면 주가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응 국면으로 들어가는 대응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응 영역, 대응 영역. 그렇다는 얘기, 여기 대응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 주가가 놀게 되면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빠져나오다든지, 뭐 그런 걸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깨지면. 그래서 가격 제시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6,000원대를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쪽에서는 당연히 12,000원이 결립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차트를 보면서 여기가 앞이죠. 앞에는 어디까지 정도 보이느냐고 물으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돌린 거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뚫어놓고 눌림을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가파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버슈트는 날 수가 있고요. 기점이. 이게 얘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500원까지는 열리고, 그 다음에 12,500원 열리면 당연히 여기 2만원대까지 열리죠. 그래서 위쪽에서 12,500원, 2만원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6,800원에서 6,300원 사이가 지지대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를 깨지면 매물이 되고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혹시나 놓치고 있다면 이런 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그다음에 관심 있다면은 6,800원하고 6,300원이 중요한 기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위로 가는 거야. 뭐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수익 나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겠지만 혹시나 잘못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차원을 보면 6,300원과 6,800원 사이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 주가는 후퇴할 수가 있겠다. 근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엔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굉장히 괜찮죠. 즉, 저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갔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뚜렷하게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죠. 여기 지지했고, 지지했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같이 빠졌다 이제 지지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변화를 주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가격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국면이 지금 현재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흐름이 이렇게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기점이 여기 6,800원에서 6,300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는 그림이 동선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던 동선 자체가 흐름을 이렇게 내려오던 동선이 흐름이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 12,000원대까지 12,5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를 보면 이 가격대 6,300원, 6,800원, 앞을 보면 2,500원, 12,500원 뭐 이런 걸 보면 되겠죠. 너무 주가 흐름을 그 지역적으로만 보고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 흐름을 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주가가 막 그런 거 갖고 흔들릴 것 같으면 주가 일이 난리가 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가는.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이렇게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실 때 전체적인 무게감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환을 바꿀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때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SXN이 여기 이 저점이었었잖아요. 전환을 바꾸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지지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지지했다는 것은 추정해 보면 누가 여기서 자꾸 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가격의 분말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보면 이쪽이 거래가 많았잖아요. 여기도 좀 거래가 있었고 그럼 따지면 뭐 이 근처가 되겠죠. 단순히 생각해도. 그러면 이게 매집이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리는 건데 이건 누가 의도했기 때문에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최소한 애들이 매집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야 돼, 팔아먹어야 되는 그 동선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격이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애들 따라올 거 아니에요? 따라온 애들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가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호구들은 따라가가 죽거나 깨져가는 주식을 받거나 이런 식이 많이 되죠. 그래서 초기 모습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주가 흐름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자리가 초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흐름을 바꿀 때, 즉
월봉이라든지 주봉에서 이런 흐름을 바꿀 때 항상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주봉이 바뀐 시점은 여기고요. 그죠? 월봉이 지금 좀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 지금 올해부터 들어오는 자리잖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위상향으로 확장시키고 있고 원래 일봉도 갔으니까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6,800원, 6,3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SX는 위로 열린 공간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지입니다, 이게.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도 부탁드립니다.